첫째가 이제 엄청 울면서 이제 들어온 거예요. 저는 네. 그렇게 대성통곡하면서 울고 있는 거 처음 봤거든요. 딱 들어보면 부모 마음이 찢어져요. 맞아요. 근데 딱 들어왔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는 내가 여기서 무슨 역할을 해야 되지? 그때는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아이가 딱 들어올 때 안녕하세요. 교육 고민을 대신 물어봐주는 교육대기자TV, 저는 대기자 방종임입니다. 학교폭력 유형을 조사해보면요, 언어폭력이 단연 1등으로 나옵니다. 상처 주는 말하는 친구한테 똑똑하게 의사표현하는 교육법,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말마음연구소의 김윤나 소장입니다. 저는 우리 말과 마음의 관계에 대해서 글 쓰고 코칭하고 강의하는 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들 두 네. 아들이 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 친구 간의 갈등이라든지 어떤 일이 있었을 때 집에 와서 네. 이런 속상한 마음을 털어놓으면 어떤 네. 반응을 먼저 보여주세요? 이제 3학년 때이는데 아이가요. 첫째가? 네, 첫째가 이제 엄청 울면서 이제 들어온 거예요. 저는 네. 그렇게 대성통곡하면서 울고 있는 거 처음 봤거든요. 딱 들어보면 부모 마음이 찢어져요. 맞아요. 무슨 일이야. 큰일 났다. 이런 마음이 들죠. 근데 딱 들어왔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는 내가 여기서 무슨 역할을 해야 되지? 이거 잘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그때 우리한테 필요한 역할은 훈육도 해야 되고 격려도 해야 되는 거죠. 네네. 우리가 이제 엄마로서 네. 또 부모로서 해야 되는 거 일단 첫 번째 엄마가 불안함에 압도되면 안 돼요. 엄마가 불안함을 들키면 이제 끝나는 거야 그 대화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어떤 어머니들이 특히 불안해 하시냐면 내가 인간관계에 좀 걱정이 있어요. 내가 인간관계를 잘 못 맺어요. 근데 우리 아이가 나를 좀 닮았어. 어떡하지? 맞아요. 이런 네네. 걱정이 있었는데 그 얘기를 하면 완전 투사되죠. 그러면서 내 오랜 그 인간관계 그림자들이 갑자기 몰려오면서 압도되면서 무슨 일이야? 막 이제 맞아요.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이제 내가 불안해지면 애가 안 보여요. 그 문제를 끊으라. 해결하느라 그 문제가 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해결하느라 학원에 전화하고 담임선생님한테 전화하고 그러다 아이를 놓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상담하다 보면은 그때 이후로 아이가 학교 얘기를 안 해요. 이런 경우가 꽤 많아요. 부모님이 너무 크게 반응해서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아이가 딱 들어올 때 내가 이 상황에서 느껴지는 어떤 감정이나 상황을 한 문장으로 진술하는 정도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네. 아이가 막 울면서 들어왔잖아요. 많이 울었네. 무슨 일이야. 이 정도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엄청 힘들어 보여요. 그러면 힘들어 보이네. 엄마한테 말해봐. 무슨 일이니? 이 한 문장 정도면 돼요. 반응을요? 네, 반응을요. 첫 마디가?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가 왔을 때 내가 느껴지는 어떤 감정, 예. 아이가 보여지는 어떤 상황, 울고 있구나, 힘들어 보이는구나, 많이 놀래 보이네. 엄마가 엄마한테 얘기해봐. 무슨 일이야? 이 한 문장만 하셔야 돼요, 제발. 대부분 근데 그렇게 울면서 들어오면 누가 그랬어? 누가 그랬어? 이러잖아요. 네, 그렇게 해야 그 뭐냐면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냥. 아이가 얘기할 수 있도록. 그렇죠. 문 열어줘. 그러면 아이가 들어올지 말지, 지방으로 들어가서 조금 있다 엄마한테 얘기할지, 바로 얘기할지 아이가 결정해야 되는데 우리는 막 쫓아 들어가가지고. 맞아요. 걱정되니까. 그죠. 진짜 그 첫 문장이 너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할 일은 뭐냐면 취조하지 말기. 취조하지 말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예, 자세하게. 그렇죠. 네, 누가 그랬어? 네. 무슨 일이야? 너 그래서 뭐라고 했어? 너 한마디도 못했지? 엄마가 그럴 때 뭐라고 했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아이가 겪었던 이 사연에 대해서 자세히 부모가 알 필요도 있지 않을까요? 있죠, 있죠. 네네. 네, 그런데 물어볼 수는 있어요. 네네. 그리고 또 물어봐야 되는 상황이 있죠. 이게 이제 괴롭힘의 상황이라든지 수위가 지나칠 때는 확실히 해야 되는데 아이보다 속도가 너무 빠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막 속도를 달리니까 아이가 더 이상 말을 못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아이가 힘든 말을 할 때 특히 저학년이거나 아니면은 이제 남자아이들은 1, 2, 3, 4, 5, 6, 7, 8 이렇게 순서대로 말 안 하거든요. 무슨 말이야 이렇게. 맞습니다. 해석해야 되는데 그렇죠. 엄마가. 네네. 그거를 좀 이렇게 번역 정도는 해주실 수 있어요. 음. 뭐 예를 들어 진짜 답답했겠다. 또 진짜 억울했겠네. 넌 도와주려고 했는데 몰랐구나 마음을. 그러니까 이어주는 거 있죠. 이야기가 완성되도록. 네네. 그럼 쫓아가는 거예요. 네, 쫓아가는 거 정도 이제 할 수 있고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네. 우리는 친구가 아니에요. 우린 친구가 아니고 보호자기도 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좀 아이한테 믿음을 주는 게 중요해요. 네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전 질문하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내일 학교 가면 어떻게 하고 싶어? 그 아이 얼굴 보면 어떨 것 같아? 그 아이는 뭐라고 할 것 같아? 그래서 그 아이가 그 상황을 시뮬레이션 해보도록. 네네. 네. 그럼 또 아이에 따라서는 불안이 높은 아이는 나한테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맞아요. 또 그렇지 않은 아이는 근데 별일 아닐 거야. 뭐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걸 아이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근데 이제 마지막에 솔루션은 엄마가 하나 주시면 좋겠어요. 네. 예를 들면 저학년일 때는 엄마도 옛날에 이것도 도움이 된다고 보거든요. 엄마의 자해를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 엄마도 옛날에 힘든 친구 있었는데 이게 하룻밤 자면 다 까먹더라. 그러니까 내일 학교 가서 한번 봐봐. 친구가 까먹었는지 안 까먹었는지 보고 다시 얘기하자. 네네. 이제 이런 정도의 도장을 꽝 찍어 주셔서 불안도를 좀 낮추는 것까지. 아이가 친구들하고 막 그런 싸움까지 갔을 때 그거를 좀 방지하는 게 사실 더 좋죠. 예방하는 거.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두 가지 능력이 필요한데요. 네네. 하나는 불편한 마음을 진술하는 능력을 우리가 키워줘야 돼요.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도 어려워요. 네. 막 그렇죠. 뭐 우리도 성인이지만 그냥 화가 나고 억울하면 눈물부터 난다 이런 분도 많고 서운한 건데 화낸다 이런 분도 많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결국은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내 불편한 상황을 언어로 문장으로 만드는 능력이 관건이 되거든요. 뭐 아파, 힘들어, 기분 나빠, 불안해, 놀랬어. 이런 것들이 자신의 불편함을 언어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연습을 해야 되고 그거는 이제 영어 보캐블러리 외우는 거하고 똑같아요. 네. 영어는 보캐블러리 우리 되게 많이 외우는데 예. 내 불편함을 감정으로 표현하는 거는 우리가 덜 연습시키는 것 같아요. 학교 가기 전에 사실은 이런 연습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정말 필요하죠. 정말 예. 필요하죠. 그래서 저는 추천하기를 요즘 감정 카드 같은 거 너무 잘 돼 네네.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여러 사람의 감정들을 카드 형태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아이가 숙제를 하면 짜증 진짜 많이 내거든요. 예. 세상 짜증 내면 제가 그걸 감당하기가 어려울 때는 카드를 쓱 밀어줘요. 네 마음을 보거라 이런 거예요. 네네. 그러면은 이제 감정 카드를 이제 골라요. 그럼 이제 저는 짜증만 보이지만 네. 아이가 어떤 카드를 내미냐면 속상함도 꺼내고 나는 왜 이게 어려운 걸까? 네. 속상함도 꺼내고 미안함도 꺼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짜증 내면서도 엄마한테 좀 미안한 미안하겠죠. 거죠. 네, 그리고 뭐 짜증도 꺼내고 이제 그렇게 좀 활용하시는 거를 권해드려요. 그래서 감정 카드 같은 거는 집에 한두 벌 정도는 그럼 아이가 그 상황별로 자기의 감정을 감정 카드로 그렇죠. 표현하는 건가요? 네, 네. 그런 연습이 없고 그냥 학교에 가다 보니까 아이들이 다른 친구와 어떻게 소통해야 될지 맞아요. 모르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마음을 좀 표현하는 방법을 담은 책을 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책 소개 좀 해주세요. 이 책은 상처 주는 말하는 친구에게 똑똑하게 말하는 법. 제목이 인상 깊더라고요, 저는. 네, 네. 잔소리는 이제 쏙 빼고 네. 솔루션 중심으로 이렇게 말하자. 그러니까요. 이거 연습이 부모님도 필요하고 아이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게 표현을 못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어떤 능력과 관련되냐면 원하는 것을 명확하게 요청하는 능력은 정말 중요한 훈련이에요. 제가 아이들한테 정말 하루에도 여러 번씩 얘기하는 문장이 있어요. 네. 원하는 걸 말하세요. 원하는 게 뭐니? 이거요. 이거는 하루에도 정말 여러 번 얘기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뭐 학교 가기 싫어요. 눈 뜨면 그렇게 말하거든요. 학교 가기 싫어요. 뭐 동생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네네. 뭐 저희 아이들 똑같으니까요. 그리고 뭐 짜증나요. 학원 가기 싫어요. 똑같이 말할 때 비난하거나 비판한다는 의미는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네. 그게 충족이 안 됐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돌려 생각해 보면 그럼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말을 해야 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엄마 나 조금 더 쉬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나 학교 안 갈래요. 이렇게 된다거나 그거를 그냥 아이가 그렇게만 말했을 때 부모가 오역하는 경우도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상황별로 한 그럴까요? 가지씩 구체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친구가 나한테 어떤 행동을 했는데 난 그게 기분이 나빠. 계속되면 나한테도 상처니까 어떻게 얘기하고 싶은데 그게 어떻게 많죠. 효과적으로 얘기할지 모를 때 많죠. 많죠. 네, 보통 초등학생들은 장난으로 시작됐다가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많죠.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먼저 가르쳐야 되는 원칙 같은 건 뭐냐면 장난과 괴롭힘이 어떻게 다른지를 네네. 아이하고 명확하게 한번 정리하시면 좋겠어요. 뭐 예를 들자면 상대가 노라고 말하면 그건 장난이 더 이상 아니야. 저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나만의 이제 문장들이 있을 거예요. 장난과 괴롭힘의 차이가 무엇인지 이걸 아이가 정확히 좀 알 수 있도록
원칙을 하나 세우는 게 중요하고요. 그럼 이제 그 상황에서 어떻게 말하는가의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이제 이 책을 쓸 때 가장 고심했던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불편한 상황에 놓였을 때 보통은 힘의 대화를 하거나 회피나 수능의 대화를 해요. 네. 힘의 대화는 뭐냐면 같이 막 싸우는 거나 네네. 아니면 이제 같이 비난하는 게 힘의 대화고 이제 회피나 수능은 알았어. 뭐 이렇게 말하면 뭐 서운하겠지 하면서 눈치 보면서 그냥 말 안 해버리는 거. 근데 똑똑한 대안은 제3의 대안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요?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도 아니고 네. 포기하는 것도 아니고 제3의 대안이 있으니 그걸 연습하자. 이제 이런 네. 이야기예요. 네. 너는 장난이겠지만 나는 아팠어. 너는 장난이었을지 모르지만 나는 놀랬어. 하지 마. 이 문장이 진술이 돼야 돼요. 네. 그건 앞에서 우리가 내 상태를 말해주는 거 있죠. 내가 네네. 아팠어. 내가 놀랐어. 나 그거 싫어. 기분 나빠. 하지 마. 스탑. 이게 딱 문장으로 만들어져서 전달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어떤 분이 이제 이 책을 읽으시고 서평을 올린 걸 한번 봤는데 네네. 어떤 어머니가 자기 아이가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예. 너 장난 아니잖아. 이제 이렇게 해서 싸움이 네, 커졌다는 네네.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얘는 장난이라고 하고 넌 장난 아니지 일부러 그랬잖아. 이거 가지고 이제 옥신각신 예, 예, 하다가 대판 싸우는 건데요. 여기서 핵심은 그게 아니죠. 저 친구가 어떤 의도로 했는지를 진실을 밝히는 게 핵심이 아니에요. 내 상태가 이래. 그러니까 하지 마. 너의 감정과 나의 감정을. 그렇죠, 그렇죠. 네. 친구한테 어떤 행동을 했는데 이게 좀 아이한테 그 친구한테 잘못 전해진 것 같아서 사과를 하고 싶은데 사과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친구들. 맞아요. 요즘에 미안하다고 말하는 거 어려워하는 친구도 굉장히 많거든요. 진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사과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원칙은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어. 네. 그리고 사과라고 하는 건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용감한 행동이야. 이걸 원칙으로 설명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힘에 대한은 야 너는 뭐가 잘났냐 네네. 이제 이거고, 또 이제 회피에 대한은 그냥 몰라 뭐 이런 거겠죠. 근데 이제 이것도 제3의 대안이 있다는 거는 그러니까 이유랑 항상 사과할 때는 이유와 미안해를 같이 설명해. 저는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네. 예를 들어 이제 뭐 이렇게 뭐 형아를 딱 때리게 돼서 형아 미안해 이게 아니라 네. 내가 지나가다 쳐서 미안해 이렇게 이유와 이유를 네, 이유와 네. 상황을 이렇게 세트 메뉴로 저희 집은 항상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게 어떤 효과가 있나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의 어떤 행동이 그냥 상황을 빨리 모면하려고 미안해 이게 아니라 네. 내 행동 중에 이 행동은 내가 잘못했네. 명확하게. 네, 그것도 있고 상대방이 들을 때 그 행동 맞아. 이렇게 이해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세트 메뉴로 사과를 좀 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진짜 꼭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놀이터에도 저도 이제 자주 아이 때문에 나가 있는데 놀이터에서 이제 싸움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이제 엄마들끼리 굉장히 이렇게 사과를 강요할 때가 꽤 많으세요. 일단 사과하고 맞아요. 회피하려고 하는 네, 건가요? 그게 왜 네네. 그러냐면 엄마들끼리 다 알잖아요. 이 엄마랑 알죠. 나랑 친하고 이런 서로 아이들이 싸우면 엄마들끼리 불편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불편하니까 빨리 사과해. 네가 가서 막 이런다거나. 이 악물고. 네, 사과 받아줘 그냥 막 이렇게 그런 게 많은데 감정에는 속도라는 게 있잖아요. 아이가 억지로 사과하도록 저 안 하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소장님 기다려줘야 돼요? 기다려줘야 돼요. 원칙은 그래요. 원칙은 예를 들면 너가 지금 사과하고 싶지 않을 수 있어. 근데 네네. 사과는 해야 돼. 근데 엄마가 기다려줄 거야. 어, 그리고 놀이터에서 좀 기다리게 하거든요. 그리고 그 엄마한테는 이제 약간 민망하잖아요. 그렇죠. 좀 미안하기도 예. 하고 그래서 죄송해요. 제가 아이한테 조금만 시간을 줄게요. 이렇게 말을 해요. 저는. 근데 이제 그 상황에서는 엄마들이 약간 체면도 있고 하니까 내 맞아요. 아이는 일단 밀어놓고 네. 이게 아이 일이 어느 순간 엄마 일이 돼서 맞아. 엄마들끼리의 감정으로 맞아. 결정해 버리잖아요. 맞아. 그 되게 불편해요. 되게 불편해요. 불편해. 요즘에 친구들끼리 대화가 거의 카톡으로 이루어지는 맞아요. 경우들이 너무 많아서 근데 이런 감정들이 오히려 대면에 썼을 때는 조금 더 유연할 수 있는데 네. 카톡에서는 맥락이 생략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카톡에서의 대화 어떻게 좀 지도하면 좋을까요? 그건 진짜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렵죠. 네, 예. 어렵고 어디까지 어떻게를 제지할까가 이런 대면의 커뮤니케이션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요새는 뭐 이제 그러니까 불편하게 보자면 볼 게 참 많죠. 맞아요. 마침 네네.
기법 다 틀리죠. 네네. 진짜 맥락 없죠. 네. 그리고 중간에 욕설이 무슨 이렇게 후렴구처럼 자꾸 나오고. 네.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는 아직 이제 핸드폰이 없기는 한데 세 가지만 그냥 주의를 주자 이렇게 네네네. 말씀을 세 가지요. 드리는데요. 네네. 이제 하나는 불편한 대화는 만나서 하도록 가르치자.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많이 하는데 특히 이제 서로 불편하거나 오해되거나 기분 나쁘거나 이거를 이제 문자로 하게 되면 어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불편한 힘든 대화는 만나서. 카톡으로는 하지 않도록, 문자로는 하지 않도록 학교에서 풀거나. 네, 만나서 풀거나 전화로 풀거나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고요. 이제 두 번째는 욕은 하지 말자. 네, 네네. 욕은 하지 말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게 중요한데 요즘 온라인에서 따돌림 현상들이 너무 많죠. 예, 그렇죠. 네네. 이 부분은 분명하게 주의를 주셔야 되는데요. 전 어떻게 설명하냐면 아이들과 카톡방에서 대화할 때는 피자를 같이 먹는 거하고 똑같아. 친구들하고 피자 한 판을 시키면 그거 어떻게 먹어야 다 같이 이렇게 맛있게 먹는 거야? 그러면 그걸 하나씩 나눠서 먹는 거죠. 대화도 똑같아. 친구들이 말할 때 서로 같은 분량으로 같이 대화를 나누어야 피자 맛있게 먹는 것처럼 대화가 즐거운 거야. 근데 여기서 누가 한 명이 말을 못하게 하거나 예. 전혀 피자 한 조각도 못 먹게 하는 거는 그건 따돌림일 수 있어. 폭력일 수 있어. 그러니까 그 정도 주의는 좀 확실하게 요즘 주시면. 들어서 이런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네. 대화하다가 한 명을 아예 투명인간 취급한다든지 그럼요. 방을 따로 만든다든지 네, 이런 네, 일들이 네. 너무 많아서 네. 부모님이 여기까지 개입을 해야 되느냐 네. 말아야 되느냐도 네. 고민인 것 네. 같아요.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는 얘들아, 그러니까 한번 말은 해야 되겠죠. 네네. 너 왜 아무도 반응이 없어? 아무도 대답을 안 하네? 이 정도 한번 제안을 했는데도 똑같이 이제 무시한다. 그럼 그 방을 얼른 나오고 핸드폰을 끄고 부모한테 빨리 도움을 요청하도록 그 SOS 그 프로세스를 아이한테 먼저. 말해야죠. 그리고 평소에 부모님이랑 대화를 많이 했던 친구 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 때 바로 말하겠지만 그렇죠. 거기서 네. 막혔던 친구들은 네. 어려움이 있더라도 맞아요. 얘기를 안 할 것 같아요. 진짜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제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애들이 부모의 그릇을 알아요. 내가 이 얘기 했을 때 네. 부모가 그걸 받아낼 것이다. 아니다. 그릇의 크기를 귀신같이 알죠.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해도 우리 엄마는 괜찮을 거야. 네. 이게 이제 몇 번 시험을 내거든요, 아이들이. 근데 예. 우리가 통과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와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어. 우리의 목표는 아이들이 부모한테 와서 말하는 거를 네. 너무 이렇게 걱정스럽지 않게 엄마하고 말하니까 좀 그래도 낫네. 이 목표를 잘 기억해야죠. 엄마는 나를 받아주는 그릇이네. 네, 그릇이 되네. 아. 네. 이제 청소년기가 되면 이제 욕하거든요. 네네. 이제 앞뒤를 붙여가면서 막 하잖아요. 그럴 때는 저는 그걸 뜯어 말리느라고 싸우지 마시고 상황을 제안하셔라. 그러니까 집에서는 사용하지 말자. 쟤도 막 세게 나오니까 나도 세게 나가고 예. 싶은 거거든요. 그런데 집에서는 하지 마. 집에서는 너가 세게 말하지 않아도 괜찮아.